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다음 주제로는 충과 효, 이순신의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도대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나 뭐 학창 시절에 좌우명을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이렇게 매일 그걸 되새기곤 하는데 이게 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순신 좌우명에 해당하는 거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기로서 일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들판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권세 있는 곳에 아첨하여 한때 영화를 사는 것 같은 것은 내가 제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분이 이대로 살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쭉 그 생애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충과 효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 말은 여기 이제 한번 먼저 이걸 보지요. 내가 온 마음을 바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했건만 오늘에 이르러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 버렸구나. 이게 뭔 내용인가 하면 이게 이제 통제사에서 파직되고 백의종군 처분을 받고 이제 저 진주에 있는 도원수 권율휴야에 가가지고 백의종군 하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 여수에 있었어요. 그 여수에 있었는데 배를 타고 아들이 통제사에서 파직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까이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아들 보려고 배편으로 올라오시다가 배편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이순신은 이제 아산 근방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보려고 간 건데 어머니를 살아있는 어머니를 못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본 거예요. 이분이 뭐 아시다시피 참 효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한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일심 충효한데 도차 구상이라. 내가 온 마음을 충과 효에 전심하고자 했건만 오늘에 이르러 모든 게 다 허사가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백의종군 처분을 받았으니까 나라에 죄를 입었고 이게 이제 충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토록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었건만 그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아마 그 어머니가 더 오랫동안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때 상황은 개인 인간 이순신으로서는 진짜 견디기가 어려운 절망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지니까 당시는 이제 경상 우수영, 경상 자수영,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이렇게 이제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지키는 영역이 있는데 경상도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상 우수사 원균이 이제 후퇴를 하다가 옆에가 이제 전라 좌수영이기 때문에 이순신한테 구원 요청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순신 밑에 있는 지휘관 참모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아니 우리는 전라도 영역을 지키면 되지 왜 경상도로 출동을 해서 위험한 짓을 하느냐 이런 편의 이제 주장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나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임금님도 저 위로 몽진 가시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느냐 빨리 출동을 해서 일본군을 무찌르는 게 이게 맞지 않느냐 말이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되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이제 우리 이순신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죠. 뭐 적의 기세가 마우뻗쳐서 국가가 위급화가 된 이때 어찌 다른 도의 장수라고 핑계하고서 물러나 제 경계만 지키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 죽는 것밖에 없다. 싸우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또 소개해드릴 이 내용은 통제사에서 이제 파직이 되고 다시 통제사가 임명이 돼가지고 10여 척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10여 척도 7천량 해전에서 패해가지고 거의 패잔병 수준이고 그래서 무슨 총소리만 나오면 막 도망가기 바쁜 오합지졸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10여 척에 있는 부하 장수들 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들이 임금의 명령을 같이 받들었으니 의리상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다음에야 한 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아까울 것이냐. 오직 죽음만 있을 뿐이다. 이 몇 가지를 보면 이분은 임진왜란을 당해서 언제든지 자기는 자기의 한 목숨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노량해전 직전에 500여 척이 이제 쳐들어오고 이제 마지막 해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날 해전이 벌어지기 전날 저녁 밤 12시 자정에
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씻고 하늘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내용이 이래요. 차수 약재면 사즉 무감이라. 이 원수 모조리 없앨 수만 있다면 이제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노량해전을 벌입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노량해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해전이나 어떤 전투에서도 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최선을 다하는 무인 관료로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효라는 것도 사실은 충과 똑같은 거죠. 충이 나라와 임금을 위한, 백성을 위한 내 온몸을 바쳐 이렇게 던지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효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효자로 소문이 나 있죠. 이순신이 그 어머니한테 한 이런 내용들, 기록들은 이렇게 보면은 일기에 이제 나오는데 그 일기가 언제부터 쓰여지는가 하면 1592년 1월 1일부터 쓰여져요.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그해 1월 1일부터 쓰여지는데 그 1월 1일 일기에 어머니 내용이 나와요. 이때 이제 1월 1일 그럼 뭡니까? 설날이잖아요. 설날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고향, 어머니 이거 아니겠습니까? 설날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축수에 잔 한 잔 올리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유감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라 좌사로 발령이 났으니까 고향은 아산이고 어머니 아산에 계신데 지금 이제 여수에 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 문안을 이렇게 여쭙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사람을 보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들어왔다. 어머님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다. 이런 내용이 수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20일 내지 30일에 한 번쯤 사람을 보내요.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때는 거기다가 어머니 드릴 물건들을, 음식들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아산에 있던 어머니를 전쟁의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수가 전라 좌수행이거든요. 그 옆에 여수 근처 고읍내라고 하는 장소에 어머니를 모셔요. 자기 그 군관 집에다가 모시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순신은 여수가 본영이지만 사실은 한산도에 나가서 이제 바닷길을 막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한산도와 여수 본영 사이에는 타무선, 배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편에 또 어머니 얘기를 계속 또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봉과 변우현 두 조카를 본영, 여수 본영으로 보내어 어머니의 안부를 알고 오게 하였다.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어머니 고향 얘기는 설날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계산년 때 어머니를 모셨는데 가보년 설날을 같이 지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을미년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같이 못하고 이제 한산도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을미년 설날 이순신의 일기입니다.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라 일을 생각하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 또 병드신 80 노친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 새벽에 어머님을 모시고 일행을 데리고 배에 올라 본영으로 돌아와서 종일토록 즐거이 모시니 다행이다. 10월 3일 날 오셨죠. 이제 그 이튿날 뭐 이렇게 수연을 베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10월 7일 날 보면 맑고 따스했다. 일찍이 어머님을 위한 수연을 베풀고 종일토록 즐기니 다행이다. 이건 생략하고요. 10월 10일 정오에 어머님을 하직하고 오후 2시께 배를 탔다. 바람 따라 돛을 달고서 밤새도록 노를 재촉해왔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산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순신과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해외예요. 예. 이것도 좀 극적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애타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못했던 거, 뭐 그 다음에 생일도 챙겨드리지 못한 거, 그거를 여수 본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순아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뛰쳐나가 뛰며 둥근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다. 곧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가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야. 이루 다 어찌 적으랴. 물론 뒤에 적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백의종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장례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4월 19일 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장례도 못 치르고. 한번 보시죠.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님 영전 앞에 하직을 구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을 것이랴. 어서 죽는 것만 같이 못하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충과 효에 모든 마음을 바쳤건만 이 상황에서 다 무너진 거죠. 백의종군 처벌로 나라의 죄를 졌고 자기는 어머니를 그토록 효도를 하고자 했지만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상황을 보고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량해전, 마지막 노량해전을 치르는 분이 이순신입니다.